40년. 딱 40년을 모았지. 내가 이 돈으로 마지막을 보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이 돈을 지키려고 40년을 버텼는데, 내 아들, 내 며느리, 내가 평생을 바친 가족이 나한테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지. 이제 와서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물어볼 수도 없고, 75세 노모가 40년간 숨겨온 적금이 감쪽같이 사라진 이유. 범인은 그녀가 가장 사랑한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배신 뒤에는 가족 중 누구도 알지 못했던 50년 전의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18배 시집을 왔고 30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남은 것은 갓난아기였던 외아들 하나뿐이었죠. 그때부터 제 인생은 오직 아들의 뒷바라지, 그단 하나의 목표로 굴러갔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남의 집 청소를 하고 하루에 새 집을 드나들며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아들이 우리 엄마는 왜 남들처럼 돈이 없어라고 생각할까봐 제 옷은 사지 않았고 뜨거운 커피 한 잔조차 사치였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아들이 결혼할 때 남 부럽지 않게 전세금도 보태주었습니다. 제 아들 준영이는 착한 아이입니다. 하지만 조금 나약하죠. 엄마에게 모든 것을 기대는 그런 아들 말입니다. 며느리 수진이는 깔끔하고 똑 부러지는 성격입니다. 처음에는 어머니 고맙습니다라며 상냥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를 대하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저희는 한 집에서 살았지만 저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하루는 새벽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0시가 넘어야 끝났습니다. 아침밥, 설거지, 빨래, 청소, 그리고 다시 저녁 준비까지. 며느리는 친정 엄마에게 자랑하듯 말하더군요. 어머니 덕분에 파출부 비용은 안 들어요 라고요. 저는 그저 돈 한 푼 안 드는 집안의 당연한 가구였습니다. 제가 이 집에 있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봉사. 그렇게 저는 40년의 희생과 20년의 고독 속에서 모든 것을 바친 대가로 무료 가정부라는 이름표를 달게 되었습니다. 제 나이 75세가 되자 40년 동안 쪼그려 앉아 일했던 허리가 결국 버티지 못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게 더 이상 무리하시면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더 이상 제가 집 밖에서 돈을 벌 수 없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병원비도 필요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제 통장을 꺼내기로 했습니다. 제가 40년간 아들 몰래 묵혀둔 비상금 말입니다. 저는 이제 아프니까 조금은 쉬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돈을 쓸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금고를 열었을 때 통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과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혹시 엄마 통장 본 적 있니? 내가 어디에 뒀는지 깜빡해서. 아들은 어머니, 또 그러세요. 착각하신 것 아니에요? 라며 귀찮은 듯 답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바라보지도 않고 저는 어머니 물건에 손대지 않습니다라며 딱 잘라 말하더군요.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에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며느리가 새까만 명품 가방을 들고 의기양양하게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 가방이 얼마나 비싼지 저도 일하며 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지옥 같은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제가 통장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며느리는 저를 기억력 없는 노인 취급하며 짜증을 냈습니다. 돈을 잃은 슬픔보다 제가 평생을 바친 가족이 저를 도둑 보듯 한다는 사실이 더 괴로웠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추궁했습니다. 수진아, 혹시 내가... 그 순간 며느리는 저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돈을 훔쳤다는 말씀이세요? 저를 도둑으로 만드시지 마세요. 상황은 제가 돈을 잃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족을 의심하는 나쁜 시어머니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병들어 누워 있어야 할 때 제 모든 것을 바친 이 집에서 돈에 미친 노인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제 의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며느리가 친구들과 여행을 간 사이 저는 며느리의 방을 몰래 청소하는 척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며느리가 새로 산 명품 가방의 구매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영수증 뒷면을 보았을 때 제 심장은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거기에는 제 통장의 계좌번호와 해지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혹시나 잊을까봐 메모해 둔 것이었겠지요. 저는 분노에 차 아들에게 영수증을 던졌습니다. 아들은 얼굴이 창백해지더군요. 준영아, 내 아내가 그랬어. 내 아내가 내 돈을 훔쳤어. 아들은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제게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변명을 했습니다. 엄마, 사실 수진이가 급하게 쓸 돈이 있어서 잠시 빌린 거라고 했어요. 곧 채워 넣으려고 했대요. 빌린 돈? 제가 평생을 바쳐 모은 돈을 한마디 상의도 없이 빌려? 그것도 며느리가? 아들이 아내를 감싸는 모습에 저는 아들마저 저를 배신했다는 생각에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 응급실 침대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진정한 미안함이 아닌 귀찮음을 읽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쓰러져 누워 있을 때 낯선 노인 한 분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는 제게 통장 이야기를 물었고 저는 그분이 제가 잃어버린 돈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노인은 제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순정 씨, 혹시 이 사진 기억하십니까? 그가 내민 사진은 제 금고에서 발견된 바로 그 50년 전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충격으로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대체 이 사람은 누구이며 왜 이 사진을 가지고 온 것일까요? 잃어버린 통장과 이 사진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저는 알았습니다. 이 돈의 실종은 단순히 며느리의 탐욕으로 시작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박상철이라는 그 낯선 노인은 제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당신의 돌아가신 남편, 그러니까 준영이 아버지의 쌍둥이 동생입니다. 50년 전 저는 준영이 아버지와 함께 당신을 만났었고 당신에게 깊은 마음을 품었었다고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쌍둥이 동생의 등장.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통장 실종과 이 비밀이 무슨 관계일까요? 상철 씨는 제가 통장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제게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순정 씨,
혹시 준영이가 당신과 형님 사이의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저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아들의 출생의 비밀이라니요?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인데, 그때부터 며느리 수진이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제 병실을 찾아와 극진히 간호하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질문은 오직 한 곳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 노인분은 대체 누구세요? 왜 어머니 통장 이야기를 아세요? 며느리는 제 돈 때문에 저를 간호하는 척하며 돈에 얽힌 비밀을 캐내려 했던 것입니다. 아들 준영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은 박상철 씨의 등장에 초조해하며 오히려 저에게 엄마 그 사람 조심해요. 이상한 사람 같아요라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제 돈을 가져갔다는 사실은 이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50년 전의 비밀. 그리고 그 비밀이 제 아들의 인생과 어떻게 얽혀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돈은 다시 모을 수 있지만 40년 동안 이어진 모자의 정은 다시 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잠시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며느리의 배신과 아들의 변명, 당장의 돈 문제보다 제 아들의 뿌리에 얽힌 진짜 진실을 먼저 파헤치기로 말입니다. 이 모든 고통과 희생의 시작이 과연 어디서부터였는지 그 근본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저는 통장을 찾기 위해 아들의 서랍을 다시 뒤졌습니다. 돈이 아닌 진실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며느리의 영수증 메모 아래에 깊숙이 숨겨진 아들 준영의 낡은 다이어리를 발견했습니다. 다이어리 속에는 통장은 없었습니다. 대신 통장 잔액이 영원으로 찍힌 해지 확인서와 함께 아들 준영이 저에게 쓴 편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 돈을 훔친 것은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들 준영이었습니다. 하지만 편지를 읽었을 때 저는 또 다른 충격에 휩싸여야 했습니다. 아들의 배신이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사실 어머니의 재혼 후 낳은 친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친아버지는 50년 전 엄마를 사랑했던 박상철 아저씨였습니다. 준영이 아버지, 즉 저의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저의 빚을 갚아주려던 박상철 씨와의 단 한 번의 실수로 준영이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20년 전 우연히 이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평생 자신을 위해 희생한 저를 위해 차마 말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는 엄마가 평생 절 위해 희생한 걸 알기에 차마 말씀드릴 수 없었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의 글, 친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께 죄송하지만 저는 어머니 몰래 적금을 해지해 친아버지의 마지막 병원비로 썼습니다. 제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40년간 저를 엄마라고 불렀던 아들이 사실은 50년 전 제가 숨긴 비밀의 결과였다니. 돈의 실종과 며느리의 탐욕 뒤에 숨겨진 진실은 아들의 출생의 비밀과 친부의 생명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오열하며 물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니? 아들은 흐느끼며 답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가 고통받지 않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저를 낳아준 분의 마지막을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아들의 배신은 아기가 아닌 비극적인 운명 속에서의 가장 고통스러운 선택이었음을, 돈이 사라진 것보다 아들이 20년 동안 이 비밀을 혼자 견뎌왔다는 사실이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무너졌습니다. 제게 중요한 것은 혈연이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 이어진 모자의 정이었습니다. 저는 박상철 씨에게 돈을 쓴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짐을 혼자 짊어지게 한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저는 병실을 박차고 나가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아들을 그저 끌어안았습니다. 내 아들아, 괜찮다. 내가 누구의 아들이든 너는 내 아들이다. 엄마는 너를 낳았고 길렀고 평생 사랑했다. 아들은 오랫동안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고 저는 비로소 40년간 맺혔던 가슴의 응어리가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며느리 수진이도 제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이 어머니의 돈을 의심하고 가족을 파국으로 몰아넣을 뻔했던 오만함을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께 너무 못된 짓을 했어요. 돈보다 더 큰 비밀을 혼자 안고 계셨다는 것을 생각도 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녀 역시 제 돈 때문에 악해졌던 것이 아니라 저희 가족의 고통스러운 비밀에 휘말렸던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박상철 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다행히 병세가 호전되어 회복 중이었습니다. 50년 전 친구이자 아들의 친부. 이제는 편안한 마음으로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상철 씨, 이제 우리 50년 전 그 청춘처럼 다시 좋은 친구로 지냅시다. 가장 큰 고통 속에서 저희 가족은 혈연을 넘어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모시고 다시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무료 가정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존경받고 사랑받는 어머니였습니다. 돈 2억 원은 사라졌지만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족의 사랑과 화해를 되찾은 것입니다. 제 삶의 가장 큰 폭풍우가 지나가고 저희 가족은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얻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새벽 5시에 알람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차려주는 따뜻한 아침밥을 여유롭게 먹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예전의 잘못을 잊지 않고 저를 대합니다. 저의 허리 건강을 먼저 걱정하고 함께 여행을 가자고 조르기도 합니다. 돈 2억 원은 사라졌지만 저는 2억 원으로도 살 수 없는 진실과 아들의 진정한 사랑을 되찾았습니다. 어쩌면 40년의 희생은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한 혹독한 수업료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가 섞인 관계일까요? 아니면 40년 동안 마음으로 맺은 단단한 인연일까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진정한 가족은 서로에게 솔직할 수 있고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관계라는 것을요. 만약 당신이라면 평생을 바친 아들이 당신의 돈을 쓰고 그 뒤에 출생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가족의 이야기가 고통 속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